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방송이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예산군과 태안군의 소식인데요. 먼저 예산에서는 올 한 해 삽교역 신설 국비 투입 여부와 민선 8기 군정을 이끌게 된 새로운 군수에 주민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예당호에는 모노레일이 개통했고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지역 축제들도 하나둘씩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예산군 5대 뉴스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예산 지역의 화두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한 국비 투입 여부였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난달 군의회 본회의에서 현재까진 사업 예산의 국비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군비 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삽교역 신설은 2026년까지 사업비 271억 원을 충남도와 예산군이 절반씩 부담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될 예정이었는데요. 앞서 김 지사가 철도역은 국가가 할 일이라며 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김 지사의 계획과 달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예산군은 최재구 군수가 새롭게 이끌게 됐습니다. 현직 군수의 3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 공산이 된 예산 군수 자리를 놓고 두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6일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최재구 후보가 59%의 득표율로 12개 모든 읍면에서 승리했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생활정치 경험과 중앙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최 후보는 예산군 최초 50대 젊은 군수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단순히 제가 포퓰리즘이 아니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공약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또한 우리 예산군청과 함께 제가 더 심도 있게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군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체 11석 중 8석을 확보하며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초선 의원이 7명으로 첫 의정 활동에 나서는 만큼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9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재선인 국민의힘 이상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10월 예당호에 모노레일이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열차를 타고 소나무 숲길 사이로 드넓게 펼쳐진 호수와 함께 공원에 전시된 다양한 조각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3km 길이의 노선을 24분 동안 순환하는 열차인데요. 밤에는 예당호의 사계절과 숲속 동물들의 모습을 표현한 경관 조명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모노레일 개통과 함께 출렁다리 방문객이 600만 명을 돌파해 국내의 최단 기간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출렁다리로 인증도 받았는데요.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에 이어 앞으로 높이 70m의 전망대도 세워진다고 하니 예당호가 충남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군과 홍성군,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를 통합 관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지자체가 조합을 구성한 건 국내에서 처음인데요.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부읍으로 이뤄진 내포 신도시는 그동안 행정구역에 따라 시설을 각각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불균형 개발로 두 지역이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조합은 앞으로 내포 신도시 도로와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운영을 비롯해 대중교통계획 협의, 공공기관 유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각 지자체의 신도시 관련 부서 3곳을 하나로 묶어 23명을 배치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는 사실은 큽니다. 운영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 민원들이 많은 부분 이제 갈등과 불만들이 참 사실 많아졌는데 조합이 설립됨에 있어 아마 그 갈등이 좀 일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축제들도 정상 개최됐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축제가 열리면서 침체됐던 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았는데요. 지난 여름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90주년을 기념해 윤봉길 평화축제가 개최된 데 이어 축제의 계절 가을엔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와 예산 황토사과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등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특히 가을꽃 국화와 함께 예산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국밥과 국수를 주제로 열린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어느 해보다 인기였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35만 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2023년 새해 더 발전된 축제를 기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다음은 태안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태안에서는 수건 사업이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극복 과정 기록물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등 기분 좋은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네, 반면 해상 풍력 발전 찬반 갈등과 태안군 공무원 비위 행위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7차례나 무산을 겪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7월 충남도와 사업자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토지 거래까지 성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업자는 내년 3월 첫 삽을 떠 2027년까지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 충남도는 1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2조 6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에 빠져있던 주민들도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국제적인 대회를 열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 국제대회의 그 세계적인 선수를 구경하러 오는 그런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삼지구에 호텔도 호텔 건물을 관광객이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6월 태안군수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인물은 현직이었던 민주당 가세로 후보였습니다. 지역 첫 민주당 군수가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득표율은 51.64%, 1,100여 표 차이로 전직 군수였던 경쟁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태안은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최근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6%포인트 많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극심한 내용을 겪으면서 보수 표심이 갈라진 게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가당 선의는 처음 할 일로 군민 화합을 꼽았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대화합으로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올해 태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선 건 해상풍력발전단지였습니다. 시작은 태안군수 선거 전, 민주당 가세로 후보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얻은 수익금을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실현 가능하다는 공방 속에 당선된 가 후보. 군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자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군수 기자회견과 해상풍력 관련 토론회 현장 등을 찾아와 강하게 목소리를 냈고, 태안군 의회를 점거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찬성 측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반대 측은 어장 황폐화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 내년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안군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먼저 태안군 김모 팀장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2년 넘게 동물방역 사업비를 빼돌려 10억 원 가까이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0대 팀장급 공무원은 지난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납품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한 뒤 수백만 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까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가세로 군수는 횡령비 회수와 내부 징계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의 기적이 세계유산 반열에 올랐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극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겁니다. 2007년 사고 발생 이후 15년 만입니다. 생물 표본과 문서, 사진, 영상까지
기록물은 모두 22만 2천여 건에 달합니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해양 생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전부 담아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유네스코 로고가 붙게 된 태안의 기적.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눈으로만 느껴진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념관이 되고 있거든요. 바다에 대한 그 소중함, 환경과 생태계의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더욱더 크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충남도 내 6곳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태안 안면도 꽃지해변과 보령 대천해수욕장, 공주와 부여 백제 유적지, 서산 해미읍성, 예산 수덕사입니다. 꽃지해변은 해변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나 이름이 붙여졌다는 곳으로 넓은 백사장과 낙조가 장관을 연출하는 해넘이 명소입니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읍성 중 가장 잘 보존된 성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렀으며 천주교 박해의 역사가 남아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백제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천년고찰 수덕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는 태안군이 피트 등 지역의 해양자원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피트를 원료로 한 기능성 화장품 등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피트는 식물이 10,000년 이상 부식해 생성되는 천연 유기물로 유럽에서는 대체 의약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지난 2018년 태안에서 전국 최초로 피트가 발굴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예정지가 충남 아산시 초사동 경찰종합타운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나머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확정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지가 확정된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은 공공의료복지 강화의 3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일 뿐인데요. 같은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의과대학 신설 및 내포권 대학병원 설치는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15대 정책 과제에 포함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정 등 역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선 공약 파기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데요. 김태흠 지사가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감감무소식인 상태입니다. 이 밖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고 서산 민항의 경우 충청권 서해관문 국제공항 건설로 명시돼 있지만 현재는 국내선으로 설계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의 대부분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이번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의 동력을 이어가 나머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